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엄청난 검증의 쓰다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명예를 좀 회복해야 돼. 정책을 돌리고 있어. 좀 많이 했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그 댓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나왔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자초지종은 어떻게 된 거죠? 예,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도중에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활동을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 이제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의 인력이 갑작스럽게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 호남 출신은 쓰지 마라. 그리고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도 새롭게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이제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이제 수사의 칼날이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네, 올해 안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으로 목표로 이제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두하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논란에 휩싸이게 된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이 댓글 문제, 이게 어떤 거였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김 전 장관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는데요. 연재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서 정부나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B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활동 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요. 예.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대외전략기획관이나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된 내용은 혐의에서 제외됐고요. 이명박 대통령은요? 네, 그리고 보고했다는 의혹도 영장 청구 사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진술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사이버 사령부 이렇게 해서 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사령부는 그죠? 이 댓글 다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의 그 사이버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댓글을 달도록 하고 사람도 증언시키겠습니다라고 서로 얘기가 되고 보고를 한 거까지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국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나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북한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증언돼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통상적인 사이버 사령부의 원래 본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정치 관여,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 사실에서 빠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진술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노은지 기자. 그런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이버 사령부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많아서 제가 한 판으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폭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3중 폭탄이라고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3가지 갈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3개의 폭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데 모두 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3가지 사건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일단 관련된 뭐 김관진 전 장관의 얘기가 나왔지만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관련 수사, 그리고 이제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있을 당시에 국정원의 심리전단 관련 수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얼굴이 보이시죠? 이시영 씨가 임원으로 일했다는 다스 관련 사건입니다.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사건을 다 이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국군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을 편 혐의,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역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좌파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하지는 않았지만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리면요. 가장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여기 조사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사가 이까지 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유행어가 생겼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이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는데, 사실은 큰형 이상은 씨가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아들 이시영 씨가 임원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어서 뭐 지위를 남용해서 뭔가 민간 회사와의 분쟁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를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요, 다스 관련한 수사가 진척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김관진 전 장관의 저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당장 조사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삼각파고를 넘어야 한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노은지 기자의 브리핑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는요,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지시했는 사람, 보고받은 사람,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조속히 불러서 진상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되면은 미칠 사람 영장 청구했는데 실제적인 책임자, 지시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조속히 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대검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노무현 일가 640만 불 공소시효 남아있는 거 수사 빨리 하시고, 정말 이 측근 3인방을 넘어서 제대로 된 몸통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초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강도로 네, 여야 정치권은 뭐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왜 MB 정부만 문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이 문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제법무팀이죠. MH그룹이 저 멀리 제네바에서 무슨 토론회를 열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엔에서 직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쯤 한국 시간으로요, 토론회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한국법원의 이 의사결정이 상당히 자의적이다. 국금 자체가 정당하냐고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 알았더니 80여 석의 자리가, 사실 80여 석 정도가 좀 자리가 상당히 빈자리가 많았다. 썰렁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국제법무팀이 제네바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호응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노은지 기자. 근데 눈여겨볼 만한 좀 상황이 있었죠. 네, 최순실 씨도 오랜만에 법정에 출석한 거긴 한데 오늘 재판에서 공개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태블릿 PC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이제 좀 화파를 한번 그려봤는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태블릿 PC를 쳐다봤다고 해요. 만지지는 못하게 하니까 쳐다만 봤는데 오늘 처음 봤고 내가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그 고영태, 이제 이 태블릿 PC의 어떤 제보자였던
어떤 고형태의 기획에 검사님들이 가담하거나 그리고 최초로 보도했던 방송사가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1년 동안 의심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태블릿 PC를 처음 받고 내가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아니다. 뭔가 음모, 공작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저 주장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지는 의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소식과 최순실 이야기까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